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풍미 좋은 현미 요소를 만들기 위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치, 막걸리,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만들 때 발효를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발효가 잘 될수록 풍미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맛이 좋아졌다는 뜻은 그 음식의 독성은 더 사라지고 영양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미요소도 이왕이면은 발효를 잘 시키면 좋겠죠. 이 현미요소는 레시피대로만 하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도 100번 하신 분처럼 똑같이 맛있는 현미요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발효 음식은 할 때마다 다 맛이 틀립니다. 이 현미요소도 똑같은 누룩, 똑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때는 좀 과발효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2차 발효 시 기포가 전혀 안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과발효나 이 기포가 안 올라올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레시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밥을 잘 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미를 불리지 않고 밥을 하죠. 자, 이때 불리지 않고 밥을 하기 때문에 좀 떼글떼글합니다. 자, 여기서 현미를 불려서 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좀 밥이 더 부드럽겠죠. 자, 그렇지만 굳이 불리지 않아도 밥이 다 된 직후에 밥이 뜨거울 때 물 1리터를 부어놓고 뚜껑을 닫아서 한 4시간, 5시간 놔두면 잘 퍼집니다. 자, 이때 상온수를 부어주는데 물론 상온수만 붓고 좀 5시간, 6시간쯤 놔두면 잘 퍼집니다. 웬만하면은. 자, 그런데 좀 더 잘 퍼지게 하고 싶으면은 상온수보다는 좀 물을 뜨겁게 데펴서 부어주면 밥이 더 잘 퍼지겠죠. 자, 저녁 자기 전에 이 물 1리터를 부어놓고 밤새 놔두면 더 푹 퍼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밥이 잘 퍼져야 1차 발효 때 밥이 잘 삭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이 뜨거울 때 물을 부어서 시간을 좀 더 길게 둘수록 밥이 잘 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미를 불려서 밥을 해도 좀 더 부드럽겠죠. 그렇지만 굳이 불리지 않더라도 밥을 한 다음 뜨거울 때 물을 붓고 뚜껑을 딱 닫아서 5시간 이상 또는 밤새 놔두면 충분히 잘 퍼진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현미는 껍질이 있어서 밥을 해도 좀 떼글떼글하죠. 그래서 잘 퍼지지 않은 현미밥에다가 누룩을 섞어 놓으면 잘 삭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밥을 잘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물을 부어줄 때 현미 800g에서 900g 사이 했을 때는 물 1리터를 붓지만 저당 효소를 만들 때처럼 쌀량을 줄였을 때는 비율에 맞춰서 부어주는 물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현미 300g으로 밥을 지었을 때는 물은 약 300ml만 부어줍니다. 현미 800이나 900으로 만드실 때는 이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현미의 건더기, 즉 섬유소죠. 이 섬유소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백미 반, 현미 반으로 만드시던가 또는 현미의 양을 좀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1차 발효 중간에 손으로 잘 짓이겨 주는 것입니다. 한 4시간, 5시간쯤 지났을 때 뚜껑을 열고 이 손으로 으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적여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꽉꽉 눌러서
잘 짓이겨 줍니다. 즉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런데 이 밥알이 터지도록.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차 과정에서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이 생기죠. 자, 그 이유는 이 밥알이, 즉 현미 밥알이 당화, 즉 삭기 때문입니다. 왜 삭냐? 이 누룩에는 이 효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누룩의 효소가 밥을 삭히는데 이때 밥을 최대한 잘 삭혀야 단맛이 충분해지면서 이 발효가 잘 됩니다. 이 현미는 복합당인데 누룩의 효소가 그걸 쪼갭니다. 단당으로. 그래서 달아지는 것입니다. 설탕을 안 넣어도. 자, 이 단당이 많아야 단맛도 충분해지면서 이 단당이 바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잘 삭을수록 이 풍미 좋은 현미 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손으로 잘 짓이겨 주시는데 이 힘센 남자 손은 잘 짓이겨지는데 여자분들은 힘이 약하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힘이 약하신 분들은 2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서너 시간 지났을 때 한번 잘 짓이겨주고 6, 7시간 지났을 때 또 한번 잘 짓이겨줍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자주 할수록 2차 과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도깨비 방맹이로 어설프게 갈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발효가 좀 빨라져서 좀 신맛이 강해지거나 좀 부유물이 많이 뜰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손님이 영 없으면은 좀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2번째 포인트가 1차 발효 중간에 한 서너 시간 지났을 때 또는 7, 8시간 지났을 때 손으로 잘 짓이겨 준다. 자, 한 번만 해줘도 되지만 손님이 없으신 여자분들은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다. 너무 자주 하면은 과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1차 발효 시간은 12시간인데 1차 발효 시간을 좀 길게 할수록 좀 더 풍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1차 발효를 15시간 이상 할 때는 누룩 섞을 때, 즉 현미 우리가 800g, 900g으로 밥을 했을 때 이 누룩 섞을 때 물을 500ml 부어주잖아요. 12시간만 할 때는 500ml 정도 부어주면 되는데 좀 시간을 길게 할수록 이때 물을 500ml 다 넣지 마시고 약 100 내지 200ml 정도만 첨가해서 밥이 좀 뒤직하게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뒤직하게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막 물이 생깁니다. 이 수분이 많으면은 이 발효가 빨라져서 맛이 좀 쉬어지고 좀 과발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시간을 길게 할수록 좀 뒤직하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직하게 할수록 한두 번 좀 잘 중간에 짓이겨 줘야 됩니다. 자, 1차를 길게 할수록 왜 풍미가 좋아지는 거요? 시간을 길게 할수록 밥이 더 잘 삭기 때문입니다. 색깔을 보면은 좀 더 어두운 색깔로 변합니다. 이 밥 색깔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 곰 삭기 때문에 좀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누룩 섞을 때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뒤직하게 시작해서 20시간까지 늘리면은 좀 더 시원한 맛이 좋은, 풍미 좋은 현미 효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시간만 해도 충분한 맛은 납니다. 그래도 좀 더 길게 할수록 풍미가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가 끝나면은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자, 쌀 양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2차 때는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그래야 저당 효소가 되겠죠. 쌀량을 줄였을 때도. 이때 냉수를 부어주시는데 추운 한겨울에는 그냥 상온수, 그 위에 계절은 냉장고에 찬물을 부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김치를 저온에서 발효시킬수록 좀 발효는 더디게 일어나지만 좀 맛이 시원하고 좀 아삭아삭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김치가 빨리 물러지고 깊은 맛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저온 발효를 시킬수록 좀 풍미가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냉장고 물이 없을 때는 그냥 상온수를 부어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발효에서 보면은 이제 밥알이 좀 뜨면서 이 기포가 적당히 올라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때는 아주 간혹 과발효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포가 전혀 안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작한 지 5시간, 6시간 지났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은 기포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10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기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막걸리 냄새도 나고요. 맛을 보면은 그렇게 달진 않지만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자,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됩니다만은 아주 간혹 과발효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과발효가 일어나는 경우는 뭐 아주 드물지만 발효 온도가 좀 1차 때 너무 높거나 또 1차 중간에 너무 많이 주물렀을 때 또는 쓰는 누룩에 따라서 이렇게 예기치 않게 과발효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발효의 기준은 뭔가? 딱 그 기준선은 없지만 보통 과발효 일어나는 것들은 보면은 2차 발효 시작한 지 한 4시간, 5시간 지났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벌써 한 10시간 이상 지난 것처럼 기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밥알도 뜨고 막 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맛을 보면 굉장히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과발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밥알만 좀 가득 떴다. 그런데 올라오는 기포는 뭐 적당하다. 이런 때는 과발효는 아닙니다. 올라오는 기포와 위에 낀 거품은 다릅니다. 단순하게 위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과발효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은 올라오는 기포가 왕성하고 막 술 냄새가 나고 맛을 보면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납니다. 자, 이런 것은 5시간 됐을 때 바로 끝마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은 빨리 끝마쳐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부유물이 뜨면서 가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먹기가 사나운데 그래도 소화기가 건강하신 분들은 좀 뭐 국물만 좀 드셔도 됩니다. 영 거북하시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1차 끝나고 차가운 냉수를 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과발효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명순의 발효기에 레시피대로 마시면은 과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아주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과발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쌀량을 좀 줄인다거나 1차 발효 시 중간에 한 번만 손으로 짓이겨 준다. 그리고 차가운 냉수를 부어준다. 그리고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고 2차 발효 시간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포가 전혀 안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자, 아무래도 밥알이 좀 뜨고 기포가 올라와야 왠지 발효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자, 많은 분들이 발효하시다가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이번에는 또는 연달아 계속 이렇게 기포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발효가 안 된다. 이게 발효기가 고장났거나 뭐 누룩이 성능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위에 맑은 물만 보입니다. 즉 밑에는 그 건더기가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물만 떠 있습니다. 자, 보기에는 이 발효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효소는 끝나고 이렇게 좀 먹어보면은 좀 신맛만 나고 단맛이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맑은 물만 있느냐? 자, 이 밑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경우는 이 기포가 밑에 있는 그 건더기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 미세한 건더기들은 위로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포라는 것은 효모균들이 만듭니다. 효모 발효라는 것은 이 효모균들은 이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탄산, 아까 그 탄산이 기포입니다. 탄산과 알코올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알코올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미효소는 효모 발효보다는 주로 젖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기포가 안 올라와도 젖산 발효는 어느 정도 된 것인데 그래도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올라오는 게 좀 맛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맑은 물만 보이고 기포가 전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한 4시간, 5시간 지났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위에 맑은 물만 보이면은 주걱을 한번 잘 저어줍니다. 자, 기포가 올라올 때는 이게 우알의 교류가 되면서 좀 발효에 도움이 되는데 기포가 안 올라올 때는 이 교류가 안 되니까 좀 발효가 더딥니다. 그래서 한번 주걱으로 잘 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저어주시고 또 한 서너 시간 후에 또 저어줍니다. 자, 그리고 발효 시간을 15시간까지 늘립니다. 15시간까지 늘리면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주걱으로 잘 저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차 발효를 길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효모 발효, 즉 알코올을 만드는 균들이 너무 증식하게 되면은 이 막걸리 맛이 강해지면서 알코올도 많이 생기고 보관 시 가스가 찰 수도 있고 좀 맛이 빨리 쉬어집니다. 그래서 2차는 되도록이면 10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포, 즉 효모균들이 적을 때는 2차 발효를 길게 해서 이 젖산 발효를 충분히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시간 이상, 뭐 신맛이 싫지 않으신 분들은 20시간까지 늘려도 됩니다. 기포가 없을 때는. 자, 2차 때 기포가 전혀 없어도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중간에 저어주면은 이 충분한 맛이 나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쌀 양을 줄일수록 이 결과물은 단맛이 적기 때문에 쌀 양을 많이 한 것보다는 맛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이 쌀 양을 줄이시는데 쌀 양을 줄여도
이 발효를 충분히 시키면은 우리가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미 300g으로 만들면은 거의 단맛이 없는데 막 담아놓은 동치미 국물은 짜고 밍밍하지만 발효가 다 되면은 감칠맛이 나는 이유는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많은 영양을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 현미효소도 이 300g으로 만들면은 물론 현미를 적게 썼기 때문에 현미의 영양은 좀 줄어들지만 이 미생물이 현미의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충분히 증식하게 되면은 단맛은 적지만은 미생물을 충분히 증식시킴으로써 맛도 좋아지고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당 효소로 만들 때 2차 발효 시 이 중간에 좀 두세 번 저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는 이 당질은 적고, 즉 밥은 적은데 물을 가득 붓게주면은 당질이 적죠. 그러면은 이 미생물 증식이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발효 중간에 두세 번 저어주고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것입니다. 저당 효소 만들 때는. 자, 이렇게 발효를 다 마치면은 이 남이 만든 효소라든가 잘 된 현미 효소를 마셔보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만든 게 잘 된 것인지 궁금하신데요. 자, 레시피대로 하셨고 그렇게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고 그러면은 정말 적당한 새콤달콤함입니다. 너무 자극적이게 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정말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자, 저희 집에 클래스에 오셨다가 제가 만든 요소를 드셔보고 자기 것은 이렇게 맛이 안 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령대로 마시면은 이 처음 하시는 분도 100번 하신 분처럼 똑같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 발효 도중에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한 사람이고 지금 이 현미효소를 해 드시는 분들은 수천 명입니다. 책이라든가 유튜브 영상 또는 블로그 글들을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발효가 끝나려면 1시간이 남았는데 또는 밖에 있어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느냐부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기포가 안 올라오느냐, 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밥알이 다 많이 떠버렸느냐, 그리고 왜 이번에는 신맛은 많고 단맛이 적으냐, 다른 이런 질병이 있는데 현미효소가 도움이 되느냐부터 나는 현미효소를 열심히 마셨는데 왜 내 똥은 이렇게 안 나오느냐, 정말 5만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되십니다. 그게 낮이고 밤이고 또는 주말이고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인생 빵꾸 나는 그 정도 중요한 거 아니시면은 좀 책이라든가 좀 블로그 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그런 질문들 때문에 제 건강 빵꾸 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누구든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효를 다 마치신 효소는 바로 마시기보다는 냉장고에 한 3, 4일 이상 두셨다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1차 발효를 좀 길게 한 20시간까지 한 효소는 숙성을 좀 짧게 해서 마셔봐도 좀 마치 숙성을 오래 시킨 것처럼 깊은 맛이 납니다. 우리가 발효가 잘 된 막걸리나 김치는 좀 시원한 맛이 있죠. 그런 것처럼 1차 발효를 좀 길게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 시원한 맛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1차 발효를 짧게 한 것도 좀 시간을 길게 숙성을 시키시면은 깊은 맛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현미효소를 얼마큼 마셔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자, 그분의 소화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좋으신 분은 어떻게 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현재 위나 장, 특히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마시는 양이라든가 방법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현미효소는 이 현미를 800 내지 900g으로 만들 때는 이 건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미는 이 섬유소가 많습니다. 이 섬유소가 위장이나 설사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 현미로만 만들지 마시고 백미와 현미를 섞어서 만드시거나 현미를 아무튼 더 줄여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미로만 만들었을 때는 이 현미를 전부 다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한 적당히 자기 위장이나 장 상태에 따라서 절반은 건져내고 절반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드신다거나 이 건더기는 곱게 갈아서 밥 대용으로 이렇게 좀 흰밥과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건더기를 완전히 걸러서 국물만 드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현미의 건더기가 좀 그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건더기가 남아 도시는 분들은 이 철망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주물러서 단물을 다 빼버리고 맹물을 부어주시면서 좀 단물을 다 빼버리고 그 건더기를 건조기에 바짝 말려서 아주 곱게 분말로 만들어서 식사하실 때 이 물에 개어서 한두 숟갈 드시면은 이 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명수식 섭생에서 다른 부분은 지키기가 쉬운데 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과도한 섬유질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식 밥상 자체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이 나쁘신 분일수록 섬유질을 더 줄이셔야 되는데 이 현미효소도 섬유소가 많은데 다른 섬유질 반찬까지 많이 드시면서 현미효소 건더기까지 드셔버리면은 과도한 섬유질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현미로 만든 효소는 좀 건더기를 줄여서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변을 보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콩밥이나 생채소를 먹고도 소화가 잘 된다. 나는 효소 만들 때 귤이나 카미트를 넣어도 소화가 잘 된다. 자, 위가 불편하지 않다고 그게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변이 끝까지 꼬들하게, 즉 어쩐 때는 화장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끝까지 꼬들하게 나왔을 때가 진짜 소화가 된 것입니다. 위장이 불편하지 않다고 소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장에서 부패하지 않아야 진짜 소화가 된 것입니다. 항상 내가 명수식 섭생을 지켰는데도 뒷부분이 물러지거나 변기물이 더럽다 또는 방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섬유질 섭취량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이 거친 섬유질을 줄이시고 좀 부드러운 섬유질 위주로 드시고 섬유질 총량도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변이 꼬드라질 때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풍미 좋은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